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요즘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일상 풍경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하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말 저녁에 뷔페 식당에 가면은요, 회갑, 칠순잔치가 줄을 이었지만 요즘은 에이, 촌스럽게 누가 그런 걸 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60세, 70세 관문 통과가 쉬운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은퇴 이후에 30년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돈 걱정에 건강 걱정, 그리고 자식 걱정까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은요, 한국형 은퇴 솔루션 가장 최고의 대안책으로 꼽히는 연금보험 만나볼게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가장 똑똑한 연금보험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치매보험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길어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확실한 플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66번 살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요즘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나이는 한 55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세의 딱 절반 정도인데요. 이제 우리의 노후 대비는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 현명한 연금보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남선희 전문가님과 그 계획 세워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남선입니다. 오늘은요,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요, 저는 무척이나 아버지 월급날을 기다렸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전기구이 통닭 때문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통닭 한 마리로 정말 행복했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30년도 훨씬 지난 이야기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에요.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서 연금보험 준비하셨던 저희 부모님 세대들, 지금까지 그 연금을 지키셨던 분들이 연금을 수령하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잘 키운 10자식이 부럽지 않다. 제일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이 연금이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희가 금리가 너무나 좋았던 과거로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연금을 준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정말 도움이 될지 그 대안을 제가 오늘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20년, 30년 뒤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설레는 은퇴라는 이런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어떤 면에서 설레는 은퇴가 될까요? 젊은 시절에 우리는 너무나 일하기에 바빴고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퇴 이후에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기, 그리고 친구 만나서 맛집 투어하기, 또 있죠? 배우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하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집 앞 슈퍼의 사장님은요, 백발의 모습을 하시고 이제 막 색소폰을 배우셨대요. 그런데 그 연주가 매우 서투르지만 저는 무척이나 그 모습이 멋지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설레이고 든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일하지 않아도 매달 내 통장으로 이렇게 연금이 입금되는 것이 가장 설레이는 은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와는 달리 좀 불안하다, 두려운 은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봤더니요. 뭐니 해도 가장 경제적인 어려운 돈 문제였습니다. 돈에 관련해서는 가장 큰 걱정을 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이 건강 문제, 그리고 소일거리가 없거나 또 외로움을 느낄 때가 가장 두려운 은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을 세워봐야 되겠죠? 어떻게 연금을 준비하면 좋을까? 어떤 연금을 골라야 할까? 좋은 연금을 좀 찾아볼까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죠.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내 통장에 월급처럼 입금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평생 내가 사는 날까지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벌써 이제 눈앞에 있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저 연금액을 5%까지 보증을 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요,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요, 평생 내가 쓰는 의료비의 80% 이상을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연금으로 준비를 했지만 목돈이 필요할 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동성, 인출이 가능하다면 더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88년 올림픽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 짜장면 한 그릇에 600~700원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7,000원, 어떤 곳은 5,000원, 뭐 이렇게 10배 정도 돈을 내야지만 짜장면을 먹을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세월이 흘러서 돈의 가치라든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이 변액보험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에 주식 계속 떨어지면서 내 변액, 적립금이 떨어져서 어떡하나 염려하시면서 문의 전화도 많이 오시는데요. 이렇게 변액보험을 들었을 때 장점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또 최저로 확정적으로 보증을 해서 지급을 한다. 이런 변액연금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찾아드릴 건데요. 두 가지 대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달러 연금입니다. 요즘에 재테크 하면은 달러에 투자한다, 금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달러 연금은요, 기축통화인 그 달러로 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납입도 달러로 내는 거고 받을 때도 달러로 받습니다. 기축통화는 세계 공통 화폐이기도 하고요. 무역 간의 어떤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해외여행 가도 달러 바꾸시잖아요. 그리고 펀드 운용의 변액이기 때문에 어떤 운용 성과에 상관이 없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상관없이 평생 확정적인 노후소득. 여기서 말하는 노후소득은 바로 연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치를 할 때, 납입이 끝나고 거치를 할 때 확정 5%씩 증가를 하는 이런 연금입니다. 또 이렇게 5%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장기 채권에 100%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연금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중간에 혹시 돈이 필요하실 때 목돈을 다 꺼내시는 것은 아니시고요. 일부 인출이 가능한 이런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달러 연금을 나이별로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보장이 될까 보겠습니다. 네, 보장되는 그 수익률은요. 복리 거치할 때 5%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10년 납입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40대에 가입할 때, 50세에 가입할 때, 60에 가입을 할 때 나이별로 내가 연금을 언제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확정되는 수익률이 지급이 되는데요. 65세 개시를 하는 것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0세에 가입을 해서요. 65세 개시를 할 때는 6.44%. 만약에 50세 분이 65세 개시를 했을 때는 5.6%의 확정된 최저연금액이 보증이 됩니다. 60에 가입하시는 분들, 그러면 바로 5년 있다가 연금을 받을 때는 5.5%. 5% 이렇게 확정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로 드린다고 하니까 계산하기 복잡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매년 36,000달러를 내가 연금액으로 받는다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매월로 따지면 3,000달러를 받는 거네요. 1달러가 오늘 날짜 제가 조회해보니까 1,231원이더라고요. 만약에 100달러, 1달러가 1,000원이었을 때 300만 원, 1달러가 1,100원이라고 하면은 330만 원. 1달러를 살 때 1,200원을 주고 사야 한다? 그럴 때는 360만 원이라는 이 연금액을 내가 실질적으로 수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두 번째 대안을 또 드려볼게요. 달러가 좀 익숙치 않고 계산하기 복잡하고 혹시 그런가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요. 변액이지만 확정적으로 납입을 하는 동안에는 5%,
또 거치하는 동안에는 4%. 자, 이 보험은요. 납입하는 동안에 5%를 드리는 건데 단리로 적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중도의 인출이 가능하고요.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 유예제도 잠시 쉬었다 가는 기능이 36개월까지가 가능한데요. 지금의 이 확정되는 연금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살펴볼게요. 40세 남자 기준으로 30만 원씩을 12년 동안 납입을 한 거예요. 65세부터 내가 연금을 수령을 한다라는 가정을 해보면요. 총 내가 납입한 돈 4,320만 원이죠? 그러면 월 30만 원씩을 평생 보장을 받는 겁니다. 30만 원 냈는데 30만 원밖에 안 주나요? 이런 얘기도 어떤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90세까지 연금을 내가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9천만 원 받는 거고요. 95세까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1억 800만 원, 100세까지라면 1억 2천, 600만 원을 받는 거네요. 만약에 40세 기준이 아니고요. 30살의 남자분이 이렇게 연금을 가입을 했다. 그럼 연금액이 30세에는요. 4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만약에 20세에 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요. 51만 원씩의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연금을 빨리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거치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받는 연금도 수익률이 그만큼이나 높아지겠죠. 제가 두 가지 연금 소개해드렸잖아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달러 연금은요. 가입 연령이 35세부터 70세까지 지난달까지는 40세까지만 가입이 됐던 연금이고요. 또 일시납 연금은 이번 달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달러 연금은 이렇게 매월 납입하는 연금 35세부터 가능하고요. 최소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300달러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자면 약 36만 원, 37만 원 정도 되겠죠. 특별 계정이 운영이 되는 변액보험이긴 한데요. 관계없이 운영하는 실적과 관계없이 거치할 때는 이렇게 5%씩 확정적으로 이자가 붙는다. 연금액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도 인출 가능하고 추가 납입이 안 됩니다. 추가 납입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달러의 가격이 상승을 할 때 하나로 돈을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좀 환차익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도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렸던 5%, 4% 확정된 이 변액연금은요. 가입 연령이 15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15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아빠, 엄마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주 입학, 졸업 축하 선물로 이렇게 최소 금액이 10만 원부터 가능하거든요.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한때는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금은방에 금수저가 엄청 많이 팔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금을 내 아이가, 손주가 밀찌감치 준비를 했을 때 먼 훗날에는 더 든든한 수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역시 특별계정이 운영되는 실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저로 보증이 되는 것이 납입기간 동안의 5%, 거치할 때 4%가 되는 거고요. 중도 인출 가능하고 추가 납입 기능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씩 납입을 하시는 경우라면은 고액 계약 할인 서비스도 있고요. 장기간 유지했을 때에는 그 보너스가 내 연금액에 포함이 돼서 적립돼서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이런 연금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 내용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라인 1 강의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의 연금보험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저축을 하기에도 금리도 너무 낮고 노후가 참 막막하게 느껴져서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가입 시작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아주 안정적인 연금보험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달러를 활용한 연금보험인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믿음직한 화폐라고 불리는 달러를 활용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률까지 챙길 수가 있겠고요. 달러의 장점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보험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거치 시에는 4% 그리고 납입 시에는 5% 역시 확정되어 있는 그런 변액 연금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가지 모두요. 안정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요즘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이 노후 대비만큼 남선희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려볼게요. 자, 달러 연금보험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납입도 달러로 내고
받을 때도 달러로 받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받게 되면은 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환율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도 환율을 좀 확인해 보니까요. 1231원이더라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그 달러 1달러를 한국 돈으로 살 때 그게 얼마일까가 매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정해 확정된 달러로 받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내가 바꿔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다른 연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요즘처럼 달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럴 때는 하나로 바꿔 쓰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 만약에 달러의 가치가 좀 하락세다라고 했을 때는 달러로 받아서 좀 가지고 계시다가 달러가 올라갈 때 바꿔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혹시 내가 이렇게 연금을 받다가 빨리 사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요. 내가 받기로 한, 내가 처음에 납입했던 그 보험료 있잖아요. 원금에 대해서는 그 법적 상속인에게 돌려드리기 때문에, 미처 받지 못한 연금액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융통성 있게 우리가 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이 달라지는 만큼 내가 받는 연금액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때그때 달러의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러로 받을까 혹은 내가 하나로 받을까를 결정해서 바꿔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금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걱정 마시고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신 게 5% 그리고 4% 확정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변액 연금보험이었는데 내가 내다가 또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좀 납입을 쉬고 싶으면 쉬고 맞습니다. 쉴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가입하고 얼마부터 이게 가능할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연금을 준비했는데 요즘처럼 코로나 이슈로 자영업하시는 분들 힘드실 수 있잖아요. 보험료 내시는 게 이제 부담될 때가 있으세요. 이제 이럴 때 잠깐 쉬어가는 기능인데요. 모든 연금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납입 기간을 10년 납으로 하셨다면 절반 이상, 그러니까 5년 이상 납입을 하신 후에 가능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최장 36개월, 3년 정도는 내가 잠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10년 납입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3년을 미처 못 냈다 그러면은 받는 연금액이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못 냈던 기간만큼의 납입을 하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납입하기로 약속했던 기간에 절반 이상 납입을 해야지만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개해드린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좀 경제가 어렵다 싶으면은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쉬어가는 기능이 없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입을 하실 때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10년 납이라면은 절반인 5년을 납입하시고 그때부터 이런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선희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경제적으로 불안한 요즘 같은 시기일수록 우리에겐 더욱더 확실한 약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가입할 때부터 4에서 5% 이익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해주는 그런 든든한 연금보험 소개해드렸고요. 노후 대비책을 이렇게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나의 연금보험 준비나 건강을 좀 대비해볼 수 있는 그런 보험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편안하게 전화나 문자 연락 주셔서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과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시고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치매보험입니다. 오늘은 치매보험의 모든 것 맹충호 전문가님과 알아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요, 이제 조금이라도 나이가 있으면 내가 깜빡깜빡 할 때마다 나 치매 아니야 라고 그렇죠. 걱정을 하시는 게요. 이제 우리가 오래 살게 된 만큼 주변에서 좀 한둘씩 목격을 하게 되잖아요. 네. 치매보험 정말 관심이 많으신데 오늘 가입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네, 뭐 치매보험이 관심은 많은데 내가 혹시 치매에 걸릴까? 뭐 이런 생각도 또 많이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치매보험보다 또 다른 질병들이 우선 오잖아요. 그러니까 치매보험은 거의 마지막에 오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보장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 오늘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치매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시지만 뭐 암보험 준비하랴, 이대질환 준비하랴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실제 가입하게 되는 건 좀 미뤄지는 것 같은데요. 치매 원인이나 그 치매 종류를 좀 알아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치매 이렇게 한 가지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치매 이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질환들을 앓고 있다가 치매가 발병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혈관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이 와서 치매가 되는 경우도 흔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뇌혈관 질환만 나는 보장을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치매가 오면 뇌혈관 보장은 이미 받았지만은 치매에 대한 보장은 이제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하는 게 일단 맞고요. 그 다음에 치매 종류 중에서 첫 번째가 알츠하이머거든요. 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건방증하고 예. 치매하고 약간 이제 혼돈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은 예. 분명히 건방증이 자꾸 심해진다는 것은 분명히 건방증과 치매는 틀립니다. 하지만은 내가 건방증이라고 오히려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매의 초기 증상인데 설마 나는 건방증이 심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건방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치매라는 것은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컵을 어디다 놨지? 아, 저기다 놨구나. 이게 건방증이잖아요. 근데 컵을 어디다 놨는지 아예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건방증이었다는 것도 기억을 못 합니다. 심지어. 아, 그렇게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나 건방증이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치매일 수도 있고요. 아, 나는 이건 치매가 아니고 건방증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혼돈할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반복적으로 증상이 반복되다 보면은 위험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방송 보시고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 게 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그렇죠. 설마가 진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치매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이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요. 환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치매가 환자 수가 증가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분명히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죠. 그렇죠. 평균 수명이 짧다 보니까 치매가 발병하기 이전에 사망하시기 때문에 치매가 없었던 게 아니고 미처 치매가 오기 전에 사망을 하셨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근데 현재는 평균 수명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해서 80대 지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연세가 많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살짝 기분 나빠하세요. 그렇죠? 예. 오히려 저희 아버님도 지금 80대인데 노인정에 안 가세요. 아직도 약간 막내 쪽에 속하신다고 네, 안 가시고 지금 또 일도 하시고 계시는데 그만큼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80대 지금은 아직까지는 젊으신 분에 속하기 때문에요. 치매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도 80대, 90대, 100세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요.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요. 지금 현재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현재 평균 수명보다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뉴스 하나를 준비한 이유는 여성이 무려 예. 70%가 넘습니다. 여성분들이 특히 치매를 많이 앓으시나 봐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여성 같은 경우도 이제 신경성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과거 통계이기 때문에 약간 추측을 해보자면 신경성 계통이나 옛날에 어머님들이 많이 참고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억지스럽지만 아유, 한번 예. 적용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통계적으로 보면 정확한 거는 뭐냐면요.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오래 삽니다. 이건 확실한 것 같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분이 치매 발병률의 확률보다는 여성의 발병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과거 통계를 보면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고요. 근데 향후의 통계를 보면요, 남성의 평균 수명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는 점점 비슷해지기는 하겠지만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남녀 공통적으로 치매 증가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요, 의료기술이 발달을 했는데 치매가 왜 많이 늘어나지 좀 의아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래 살게 되면서 결국은 치매 인구도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치매 걸린다고 우리가 뭐 갑자기 죽게 되고 이런 거 아니고 또 오래 사시니까 그만큼 정말 많은 의료비라던가 생활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생활비 이제 뭐 치료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일단 앞에서 연금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네, 연금이라는 것은 노후 생활을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연금을 준비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치매가 왔다, 그러면 연금 준비한 비용을 전부 다 치매 비용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근데 충분하게 만약에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그 부담은 모두 다 가족의 몫이 됩니다. 왜냐하면 치매에 걸리신 분이 일을 할 수도 없고요. 다른 그런 내가 그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직업적인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모두 다 가족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연간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용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예. 평균 수명적으로 봤을 때 치매가 발병하고 나서 생존 기간이 12년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12년 동안 계속해서 나는 수입은 없고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렇겠네요. 바로 비용의 부담인데요. 부담을 그러면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2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50%가 넘는데,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80%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미래로 봤을 때는. 그래서 치매에 관련된 비용은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는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도 역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건 참 생각만 해도 싫은데 치매에 정말 걸리게 되면은 10년이 넘는 기간을 뭐 연간 2천만 원이면은 이걸 다 계산해 보면 거의 뭐 2억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치매 인구가 지금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제 현재 치매 인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84만 명 정도로 지금 추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치가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84만 명 정도 되는 그 도시가 어디쯤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어딘가요? 약간 비슷한 통계로 보면은 제주도. 아, 제주도 인구가? 예, 제주도 인구하고 네.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뭐냐면 현재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그분들이 아니고 그 정도 인구가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라는 거죠. 그러면 예. 제주도보다 향후에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니까 제주도보다 더 큰 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만큼이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건데요. 향후에 40년, 이 증가 속도를 보면요. 40년 후에는 295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냥 가설을 한번 해볼게요. 치매 인구가 너무 많아서 치매 인구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요양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경기도를 아예 비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상상만으로도 무서운데요. 엄청난 숫자죠. 근데 네. 이 치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 요양시설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자가에서 계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현재 치매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치매에 대한 준비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치매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은 나중에 가서 치매 보험 준비하려고 하면은 지금 보험보다는 보장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치매 보험 저희가 준비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치매를 준비를 한다면 네. 치매 보험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이제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맞는 답이고요. 네. 치매 보험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어떤 치매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보면은 구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시대와 척도 1점이 해당되는 게 이제 경도 치매라고 하는데 이제 경증 치매에 해당됐을 때는 이제 경미한 사회생활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진단비를 준비하는 게 맞고요. 이제 중등도 치매가 되면 사회생활을 약간은 할 수 있지만은 어딘가 이상하고 그리고 누구한테나 이제 뭔가 이상해라고 들킬 수 있는 정도가 이제 시대할 척도 2점 중등도인데요. 예. 이때도 역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단비를 준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점이 되면 이때부터는 오로지 누군가의 이제 간병 상태가 되어야 때문에 이때는 진단비와 생활비를 같이 준비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치매 보험으로 보면 이렇게만 받으면 되는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또 하나 알려드릴 거는 뭐냐면 질병 후유 장애였었죠. 과거에 예. 이제 질병 후유 장애 치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언급만 있었는데 예.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아예 치매 보험의 하나의 증권에 같이 질병 후유 장애를 같이 포함을 시켜보는 것도 저는 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대와 척도 2점이 되는 순간에는 40%의 후유 장애를 보장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대와 척도 3점이 되면은 60%가 되고 지속적으로 만약에 나빠졌다라고 하면은 제가 표시상에는 안 했지만은 시대와 척도 4점이 되면 후유 장애 80%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표시를 조금 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에는 3%에서 79%까지 보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80%는 해당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시대와 척도 4점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서는 100%까지 보장을 받는 부분을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대할 척도 4점이 돼도 80%의 후유 장애를 받을 수가 있는 보험을 같이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 가지 치매 보험 중에서도 또 눈에 띄는 그런 좋은 보험들을 소개해 주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좀 보장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첫 번째 A사를 보면요. A사 같은 경우 보장 내용이 일단 비갱신이고요.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했습니다. 보험료를 좀 낮추기 위해서요. 그리고 진단비를 먼저 준비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를 보면요. 시대할 척도 1점일 때 500만 원, 그다음에 2점일 때는 2천만 원, 그다음에 중증 3점이 되면 5천만 원인데 특이 사항은 뭐냐면요. 각 해당될 때마다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시대할 척도 1점일 때 500만 원 받았다가 2점이 되면은 2천만 원을 보장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병원에 안 가고 있다가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딱 받았다니까 시대할 척도 3점이래요. 예. 그러면 5천만 원을 받는데 앞에 있었던 2천만 원, 500만 원, 합해서 2,500만 원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진단비를 많이 내가 초기부터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질병 후유 장애도 2천만 원을 같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2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질병 후유 장애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비사는 어때요? 네, 비사 같은 경우에는요. 시대할 척도 3점이 되면 오로지 우리가 누가 간병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생활비를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대신에 진단비는 경증 치매일 경우에는 사회적 활동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진단비를 좀 낮추고요. 그다음에 생활비를 받는 건데 비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진단비가 작기는 하지만 누적입니다. 또 그래서 300만 원 받고 700만 원을 받고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시대할 척도 3점이 처음에 진단을 또 받았다라고 하면 합해서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진단비가. 그다음에 생활비를 한 달에 50만 원씩 매달 받게 되는데 3년간 확정 지급을 받게 되니까요. 일단 3년 동안 받는 생활비는 1,800만 원 확정되어 있고 진단비 2천만 원. 그러면 합해서 3,800만 원은
일단은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생존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질병 후유 장애를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질병 후유 장애가 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A사와 B사요. 보험료도 궁금해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건강하신 분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질병 후유 장애. 아, 예. 네, 질병 후유 장애는 건강하신 분, 현재 건강 상태가 괜찮으신 분들만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제가 두 가지로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 장애가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A사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초기에 많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조금 낮고 생활비를 지급하는데 보험료가 A사, B사가 좀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B사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저희가 예정이율이 변경이 돼서 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근데 B사는 아직 예정이율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A사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조금 현재까지는 저렴한 것으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장단점도 비교해 볼게요. 각각의 매력 어떨까요? 네, A사와 B사 장단점을 보면요.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근데 가입할 수 있는 연령으로 보면 A사는 65세까지 가능하시고요. 진단비는 분명히 이제 누적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B사 같은 경우에는 누적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시대할 척도 1점이든 2점이든 3점이든 그 상관이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A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A사 난 진단비도 많이 준비하고 생활비도 같이 준비할게라고 생각해도 안타깝지만 생활비를 같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보험에 포함이 예.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를 아예 같이 준비할 수가 없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를 같이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A사 같은 경우의 장점은 뭐냐면 3천만 원까지도 질병 후유 장애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난 질병 후유 장애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A사가 좀 유리할 것 같고요. B사 같은 경우는 질병 후유 장애가 2천만 원이 최고 한도라는 거. 그리고 A사, B사 모두 다 무해지 환급형이고 100세 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시는 90세까지였지만은 내가 100세까지 보장을 원한다라고 하면 100세 선택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치매 보장에도 이렇게 종류가 많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아시게 되셨을 것 같아요. 두 보험사가 조합이 조금 달랐는데 최종적으로 한 가지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추천하는 회사는 이제 B사입니다. B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네, 이제 B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성비를 많이 따질 수밖에 없는데 가성비가 A사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예정이율이라는 이슈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이유가 있었고 보험사 자체에 아직까지 손해율이나 이런 부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가성비를 보면 일단 B사가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중증 내가 치매가 발병이 되고 나서 요양병원을 가든 아니면 가족의 간병을 받든 그때부터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생활비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속적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B사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A사가 진단비는 조금 크긴 하지만 그래도 B사가 진단비는 적은 대신에 이 생활비를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치매 보험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은요. 보험료도 오르지 않았다고 하니까 빠른 상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맹충호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치매 보험료 노후 대비책으로 꼭 필수로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 인구만큼이 이미 치매 환자라고 하고요. 설마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보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질병 후유 장애 보장은 건강하신 분들만 가져갈 수 있는 보장이라고 하니까 빠른 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실시간 전화, 문자 받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자,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요, 예, 이제 젊었을 적에 예. 보험을 한 5개를 들었어요. 예. 네, 이제 뭐 비싼 건 아니고, 이제 네. 싼 거를 한 5개 정도 들었는데, 예.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제 그
기간이 이제 끝나가 되니까는 예. 마음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전문가님들의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저희가 꼼꼼하게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세예요. 60대 중반 되셨고 지금 네. 건강은 어떠실까요? 좋죠. 아, 좋으시고 가족력이나 이런 것도 없으시고요? 네, 없고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은퇴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은퇴하셨으면 지금 보험료 부담은 어떠세요? 보험료가 이제 근데 처음 들을 때보다 이 자꾸 인상이 되더라고요. 아, 갱신이 좀 됐나 봐요. 예,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갱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증권부터 살펴보시죠. 자, 6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5건 가지고 계시고요. 무배당 뷰티풀 의료 보장보험, 그리고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과 함께 우체국 큰 보장보험, 그리고 MG 노후안심 실버 암보험, 마지막으로 실속 하나로 건강보험까지 지금 납입되는 보험료 24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5건의 보험 가지고 계신 아직은 건강하신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십니다. 건강하지만 그래도 보장을 잘 가져가고 싶다고 하시고요. 갱신되는 부분도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큰 보장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안미정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전화 진짜 잘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내주신 증권을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청자분께서 그 저렴한 보험료에 혹시 함정에 속지 않으셨나라는 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예, 지금 보면은 그 보험료가 다 2만 원, 3만 원, 5만 원대에 딱 있는데 네. 보험을 가입하실 당시에 별로 보험료가 크게 부담스러우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그쵸. 부담 그냥 했죠. 예, 저도 사실 저렴한 보험 많이 찾는데 네. 저희가 사실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저렴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탄탄한 보장으로 평생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쵸. 이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저렴하긴 한데 그 보장이 든든하지 않다라면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이런 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정말 전화 잘 주셨고요. 증권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큰 문제점이 이제 2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 기간이 짧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5개의 그 보험 중에서 2건이 한 건은 69세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4년 후까지만 예, 보장이 예. 되시는 거고 또 한 건은 77세까지만 보장이 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 그 평균 연령, 그 평균 수명이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예. 77세, 뭐 69세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 좀 불안하시잖아요. 불안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그 3건이 다 갱신형인데 예. 사실 그 시청자님 그 연세는 갱신형 보험을 잘 활용을 하면 유리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갱신형 보험이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갱신 주기가 3년, 5년, 10년 이렇게 좀 짧다라는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이 증권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예, 첫 번째 그 뷰티풀 보험 있잖아요. 예, 예. 요거는 2004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장을 69세까지밖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장 내용을 보니까 뭐 암 진단비가 450만 원, 유사암 진단비 150만 원, 그리고 밑에 그 수술 급여금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저희가 알 때 좀 큰 수술, 예, 무슨 그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든가 아니면 5대 장기 이식 수술 이렇게 큰 수술을 하실 때만 1,500만 원을 보상받으실 수 있는 거고 네. 요즘에 많이 이제 하시는 스텐트 삽입술 같은 그런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예. 보장 그 내용에 비해서 보험료도 그닥 싼 거 같지도 않고 또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69세 앞으로 4년 후면 이 보장도 없어진다는 예, 것이기 그거요.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2번째 보험을 보면 그 알파 플러스 보험이에요. 네. 이거 안에 지금 실비 보험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네, 예. 예. 그래서 처음에 가입하실 당시에 보험료가 58,000원 정도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가 보니까
가입하신 이후로 한 4회 정도 그 갱신을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서 현재는 지금 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시니까 예.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가 은퇴는 했는데 점점 인상이 되고 당연히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최근에 요즘 이제 착한 실손에서 좀 그쪽으로 전환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세 번째 그 보험을 보면 큰 병 큰 보장이라고 제목이 굉장히 좀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큰 병. 암과 뇌질환 그리고 심장질환에 대한 그런 보장을 받는 부분이에요. 아, 그런데 예.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이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뭐 허혈성 심장 질환이 아니라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네네. 예, 요 부분이 뇌와 심장 부분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보장 범위가 제일 좁은 한 10%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기왕 만약에 이 가입을 하시고 보장을 받으실 거면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이라든가 허혈성 심장 진단으로 가입이 되셨다라면 뭐 이 3천만 원 이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굉장히 그 중에서 범위가 가장 협소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 좀 더 이 부분도 좀 보장 범위 넓게 보완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갱신이라 아마 이게 2011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내년쯤에 또 갱신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료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오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것도 좀 정리를 하시고 새롭게 준비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 그 실버 암보험 같은 경우는요. 예. 보니까 요거는 또 갱신 주기가 더 짧아요. 5년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한 2년 후에는 갱신이 되실 텐데, 예,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진단비가 뭐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생식기암 뭐 400만 원 등으로 해서 진단비로만 이게 계속 5년 동안 갱신되면서 인상될 보험료로 봤을 땐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하시고 새롭게 준비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남았죠. 마지막 그 하나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걸 이제 77세까지만 보장이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장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보장 내용을 봐도 보장 범위가 역시나 급성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뇌출혈에 대해서 굉장히 보장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것도 좀 범위가 넓은 걸로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총 5개의 보험이 있으셨는데 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좀 도와주세요. 예,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필요하셨던 그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통합보험으로 해서 손해보험사의 그 보험으로 이제 제가 한번 플랜을 짜봤는데 뭐 암 진단비 2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아까는 없었던 뇌혈관 심장 질환에 대한 어떤 진단비 그리고 연령이 이제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 진단비가 많이는 안 들어가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게 좀 불안하시면 수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그다음에 심장 그 수술비로 충분히 요거를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뭐 좀 크고 작은 어떤 질병들에 대한 부분들 보장 받으실 수 있게 질병이나 아니면 상해에 대해서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준비해 드렸어요. 네. 준비를 했을 때 그때 보험료가 한 7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면은 실손보험 이렇게 포함해갖고 한 11만 원. 11만 현재 원이요? 11만 원이요. 네. 예. 현재 지금 한 24만 원 정도 매달 보험료 납입하고 계셨잖아요. 예. 그런데 한 지금 50% 이상을 좀 감액이 돼서 이제 11만 원 정도로만 이제 요거는 30년 갱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5세 가입하셔서 95세까지는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계속 보장을 받으시고
95세 건강하신 몸으로 그때 한번 뭐 갱신을 하시고 뭐 120세까지도 충분히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내시기를. 네, 시청자님 안타깝지만 지금 5건의 보험이 우리 시청자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보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글쎄 그런가 봐요. 지금도 건강하시고 앞으로 오래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저희가 30년 동안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한 11만 원 정도 저렴하게 준비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진 보험이 내 노후를 정말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인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 많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고요.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